안녕하십니까, 코인베베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께 좀 좋은 정보를 전해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 사실은 아실 분들 다 아실 내용인데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좀 전해드리려는 거고요. 무슨 내용이냐, 독일 정부가 7월부터 기관 투자가의 암호자산 투자를 허용할 방침을 이렇게 폈다. 그래서 최대 3,500억 유로가 유입될 전망이다. 그래서 암호자산 투자 상품 개발을 촉진하는 환경 정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독일에서 새로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려고 하고 있다. 통과되면 최대 3,500억 유로에 이르는 기관 투자가와 부유층의 자금이 암호자산 시장으로 흘러들 가능성이 있다고 독일의 일간 금융신문 베르겐 자이통이 보도했다라는데, 뭐 그냥 말씀을 드리면 DLC, 그러니까 독일의 본사를 둔 블록체인 컨설팅사 DLC의 스벤 힐데브란트 최고 경영자의 분석이 인용된 것인데, 이 법안이 이제 통과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약 1조 2천억 유로를 운영하고 있는 중인 4천 개 투자 펀드가 비트코인 등의 암호화폐에 투자하게 되면 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래서 이제 이 나라의 모든 특별 펀드가 운영하는 자산의 합계로부터 만일 상한가의 20%가 암호자산에 투하되었을 경우 그 규모가 3,500억 유로다. 그래서 3,500억 유로는 엄청나다는 거죠. 그 자금의 파워가. 우리나라 원화로 470조. 이거 엄청난 거죠. 470조. 그래서 법안이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그 효력을 발휘하게 될지 참 궁금하기도 합니다. 7월 1일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자, 두바이의 가상자산 거래소 알라딘 100만 달러 상당의 이벤트를 진행했다. 그래서 뭐 두바이의 오일머니도 계속 들어오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전 하거든요. 그리고 이 거래소 자체가 출시 이전부터 150만 명 이상의 사용자가 사전 가입을 했었다. 그러니까 3월에 공식 오픈한 이 알라딘이라는 거래소. 그리고 지금은 아직 막 폭포처럼 밀어닥치지 않는데 결국에 저는 세상의 그런 자금들이 가상자산으로 이동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준비하고 있는 영상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은행의 그런 원장 시스템조차도 상당히 구식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실시간 방송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뭐, 뭐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그게 좀 궁금하긴 하네요. 근데 결국엔 여러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되게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비트코인 7월에도 요동친다. 두 거인의 만남 해가지고 7월 21일 암호화폐 행사를 개최하는데 일론 머스크랑 잭 도시가 만난다. 이건 아마 비트슈아 형님 영상을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나서 어떤 얘기를 하게 될지, 또 어떤 발표를 하게 될지도 궁금한 거죠. 그리고 클레이튼 발행량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막 되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뭐 도지코인을 얘기하려고 한 건 아닌데, 뭐 여기 이 어떤 자료에 나와 있는 걸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도지코인이 약 1292억 개를 발행을 했고 연간 50억 개를 신규 발행을 해요. 근데 지금 이 가치가 유지되고 있는 것도 상당히 신기한 일이라는 거죠. 신기한 일. 그리고 한국은행의 화폐 발행 잔액이란 얘기인데, 그냥 이제 통화 유통량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통화량 추이인데 어떻게 되죠? 점점점 우상향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우상향이 멈출까요? 저는 멈추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유를 제 영상들에 조금씩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면 이제 복지나 또 그리고 경제가, 이 중앙은행이 화폐를 안 풀면 경제 침체가 오고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통화를 늘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통화를 늘리는 것도 그렇고 은행 시스템 자체도 그렇고 낡아 빠졌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교체하기 위해서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이제 각 나라에서 CBDC를 도입하니 많이 가상자산 시장을
제도권 수용을 하니 많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권 수용은 이미 완료가 되는 단계고요. 그리고 앞으로 점진적으로 규제나 뭐 어떤 법안이 마련이 되면서 공고하게 서게 될 거예요. 가상자산 시장은. 그래서 뭐 그러니까 클레이튼의 그런 연간 발행량은 일반적인 법화의 발행량이랑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작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셔도 되고, 클레이튼의 그런 경쟁력이나 가격적인 측면은 어차피 기업들에서 책임을 지고 올릴 거예요. 왜냐면 클레이튼 노드를 돌리는 것보다 본인들이 얻는 이득이 커야 되니까, 결국에 되면 50개, 100개 이상까지 늘어나게 된다는데, 그럼 노드를 운영하고 있는 그 기업들의 이득이 돌아가려면 클레이튼 가격이 분명히 올라야 된다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더 생각한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결국에 자금이 몰리게 되면 이더리움이나 다른 알트코인들도 자금이 몰리게 된다는 건데, 우리가 그런 자금이 몰리게 된 가상자산을 실제로 교환의 매개체로 쓰려면은 어떤 시스템적인 부분도 상당히 받쳐줘야 돼요. 근데 실생활에서 쓰려면은 이더리움도 너무 느려요. 비트코인도 너무 느려요. 근데 클레이트는 어, 이게 실사용도 되는 것도 물론 이제 장점인데, 이 클레이의 가격 자체가 올랐을 때 수혜를 받는 사람들이 기득권층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좀 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기업들의 이득이 되니까 기업들이 키울 것이다라는 생각을 결국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도지코인이 뭐 어떻다 저떻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도지코인을 가지고 이제 말을 할 때 얘기를 하는 게 결국 실사용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거든요. 실사용이 왜 중요할까요? 결국 화폐로 쓰이려면은 교환의 매개체로 작동이 돼야 돼요. 근데 교환의 매개체로 작동이 되려면 어떤 합의가 필요해요. 아 그래 클레이로 뭘 살게 하면은 그래 클레이 줘 해가지고 대신에 내가 이 물건을 너한테 줄게 뭐 이런 식의 합의가 필요한데, 클레이는 이제 기업들이 그 합의를 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 뭐 도지코인에 대해서는 뭐 제가 뭐 조사를 해본 게 아니니까 뭐 따로 더 말씀드릴 만한 건 없긴 하죠. 그래서 뭐 도지코인의 전망, 무한 발행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다 해서 포스팅 하신 것도 있는데, 뭐 장점은 이제 도지코인은 현재 관심 없는 비트코인 채굴 완료에 따른 노드 운영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이 장점이다. 그래서 결국에 도지코인은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클레이튼보다 나중에는 인플레이션율이 줄어들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전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 근데 일단 나와 있는 도지코인의 개수가 너무 많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 연간 50억 개라는 게 또 엄청난 숫자니까 그걸 또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 근데 이 포스팅 내용은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율이 점점 하락하게 되면서 0. 몇 %까지 내려가게 되는 시기가 올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그 인플레이션율이 거의 의미가 없어지는 때가 오기 때문에, 그때는 도지코인의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뭐 오르락 내리락에 영향이 거의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건데, 글쎄요. 도지코인의 진짜 사용처가 늘어나게 된다면 또 다르게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스마트 컨트랙트가 도입이 되면 확실히 그렇게 나쁘진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로 마무리를 할 것이고요. 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로 감사를 드리고, 또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신뢰가 안 되신다면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만 이렇게 눌러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코인베베였습니다.